62세 교수, 10억 모으고 은퇴했지만 매년 5천만 원씩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난 부지런히 일해서 일정 금액만 모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중 62세에 퇴직한 대학 교수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학자로서 바쁘게 살아오셨고 어느덧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10억 원을 손에 쥔 채 새로운 인생 2막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1년에 5천만 원씩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생활비, 세금, 건강관리비, 대출 상환, 가족 행사 비용 등등. 꼭 필요한 지출들이긴 한데 막상 한꺼번에 맞닥뜨리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더라는 거죠. 은퇴 전에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씨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출퇴근 비용 없지, 업무상 행사비 없지, 회식비 없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곤 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생활비 증가. 평소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식이 많거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쓰기 마련이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모임, 여행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노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건 자유로운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지출이 큽니다.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건강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씨도 교수님이라는 타이틀로 오래 활동하면서도 은퇴 후에야 여러 가지 건강검진과 질병 치료를 본격적으로 챙기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여기에 건강보조식품이나 정기검진 혹은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다니는 비용까지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지원 비용.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손주가 생기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가족 지원에 대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조금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녀 집 마련을 도와준다거나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10억이라는 거액도 1년에 5천만 원씩 줄어들면 20년 정도면 완전히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62세면 아직 활동 가능한 나이일 수 있는데 70대 중반 즈음이면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 은퇴 후 늘어나는 지출, 실제 사례 3가지. 은퇴 후 지출이 어떻게 예상 밖으로 커지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모두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례 1. 노후에는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살겠지? 생각했는데 B씨 65세는 은퇴 전 은퇴하면 집밥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돈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 퇴직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동창 모임,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찾게 되며 각종 회비, 교통비가 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가고 운동기구를 사들이면서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됐죠. 맛집 탐방이나 국내외 여행도 이전보다 더 자주 다니면서 2달 만에 예상했던 34배의 생활비가 나가버렸습니다. B씨는 처음에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서 돈을 안 쓸 거야 라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면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례 2. 알고 병원비가 이렇게 셀 줄이야. C씨 68세는 퇴직할 때 얹혀있던 대기업 단체 실손보험이 만료되고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비쌌죠. 거기에 본인 부담금도 꽤 커지고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마다 혈압약에 당뇨약,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려니 약값만 해도 제법 부담이 됩니다. 작은 통증 하나라도 무시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다 보니 CT, MRI 같은 검사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는 병원비가 월 수십만 원은 기본, 간혹 큰 검사가 있으면 수백만 원까지도 지출됩니다. 시씨는 건강에 대한 비용은 절대 아낄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매번 이 많은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사례 3 결혼 자금, 집 마련, 부모가 해줄 수 있지 않나? DC 66세는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자녀 부부가 집 마련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래도 부모가 웬만큼은 도움을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금전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웨딩 비용, 예단, 예물의 집 계약금 일부까지 대출을 끼고 도와주다 보니 곧바로 1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녀는 고마워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죠. 언젠가 잘 되면 갚겠지라며 기다리고 있지만 DC 본인도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으니 생활이 꽤 빠듯해집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가 망가진다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3. 은퇴 설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이는데도 금방 줄어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예상 지출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은퇴 후 1년 동안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쓸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300만 원, 여행비 100만 원 이런 식의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교통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병원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금, 세금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실제 지출 규모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재조정하기.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은퇴 직전에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모두 안전 자산에만 묶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계속 변동되고 인플레이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적절한 비율로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분산해 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안정 자산만 고집하다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상 자산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리하게 공격 투자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하고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지출을 통제하며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은퇴라고 해서 아예 소득이 끊길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강의나 컨설팅, 파트타임 근무 혹은 취미를 살린 1인 창업 등으로 조금씩 소득을 이어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수입이라도 있으면 매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출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쓰고 안 써도 되는 데는 쓰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4. 노후는 결코 오래 쉬는 시간이 아니다. 어 씨의 경우 62세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고 그간의 연구와 강의 활동에서 떠나 한적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노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죠.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 건강 문제 등 인생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 봉사, 여행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만큼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요. 5.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인생 설계. 은퇴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기보다 나와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론 자녀나 손주를 도와주는 등 가족을 위한 지출이 늘 수도 있고 건강 관리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인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10억이 아니라 5억이어도 혹은 20억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쓰는 돈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지출 수술비, 배우자 용돈, 자녀 지원비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항상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혹시 받게 될 연금액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의료나 간병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해보고 그에 맞춰 자산을 분산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62세 교수가 평생 애써 모은 10억 원이 금방 줄어드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면 자금이 급속도로 소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 어떤 지출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은퇴 후에도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재정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노후의 삶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활동을 누리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와 사례 3가지가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더 구체적인 재무 설계와 노후 대비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노후가 불안보다는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